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야기를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 회장의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9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후임 이야기를 좀 더 서둘러서 해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윤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입니다. 그 김정태 회장이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을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임기 이후에 하나금융그룹을 어떤 후임자에게 맡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임 회장이었던 김순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회장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고문직에 있으면서 그룹 내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9년간의 하나금융지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김 회장으로서도 발길이 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후임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물망에 많이 오른 인물로는 현재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과는 은행 통합, 채용 비리, 금융감독원과 갈등 등 좋은 일부터 나쁜 일까지 두루 함께 겪은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배를 탔다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부회장으로서는 지금 채용 비리 관련해서 그 법적 문제가 완전히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부회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하나은행장의 임기를 한 번 더 이어가지 않겠냐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채용 비리에 휘말리게 되면서 스스로 연임을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조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맞습니다. 당시 한 부회장은 조직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 부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올해 말쯤에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부회장은 탁월한 영업력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은행장까지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과 모든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김정태 회장 후임으로 한 부회장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채용 비리 재판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 부회장 외에 다른 카드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계열사 사장들도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성규 하나은행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계열사 사장 후보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회장에 오르기 전에 김 회장 역시 오랜 기간 하나은행장을 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규 하나은행장 역시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하나은행장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성규 하나은행장이나 그리고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나 모두 1963년생입니다. 금융지주 회장을 맡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아 보인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히 지행장은 오랜 기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경영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지성규 행장 같은 경우에는 홍콩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는데요. 이런 점이 바로 약점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또 윤규선 하나캐피탈 사장이나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등도 유력한 후보로 꼽히기는 하는데요. 이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회장이 9년의 임기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경쟁 상대로 뚜렷한 인물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무려 8년째 회장을 이어오면서 연임할 때마다 금융당국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금융지주 승계 절차에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됐죠? 김 회장이 최 원장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셀프 연임에 나서면서 최 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김 회장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금융당국과 맞서서 행동했었던 걸 보면은 김정태 회장하고 동명이인인 고 김정태 국민은행장하고 좀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그는 관료적 문화가 팽배해 있었던 그런 은행권의 시장 중심의 경영을 안착시키는
선구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동명이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과연 이 나라 금융계의 어떤 인물로 평가되길 원할까요? 그 점을 저희들이 알아보려면 우선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금융지주는 금융당국과 셀프 연임 문제를 놓고 마찰을 겪으면서 지배구조를 개선을 했는데요. 우선 김정태 회장은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포함이 될 수가 없고요. 사회이사 7명을 모두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포함시키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이제는 그 김 회장이 물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연임을 할 수 없으니까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그냥 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현재 상황에서 하명주 부회장 등 이른바 김정태 라인이라고 불리는 김정태 회장과 돈독한 인물 외에 뚜렷한 인물이 없다는 점 역시 김정태 회장이 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김정태 회장도 임기를 마친 뒤에 뭐 고문 자리에 앉으면서 마치 그 상황처럼 말이죠. 하나금융그룹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현재는 하나금융이 파생결합 상품 사태로 뒤숭숭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사 얘기는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김정태 회장의 후임을 놓고서는 조심스럽게 추측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전에 이어령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30대 교수들은 자기가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몽땅 다 모아서 강의에 임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 잘 간추려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이 다 된 교수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막 이야기한다고 농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고집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영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것도 떠오릅니다. 바로 인간의 권력 추구욕은 죽음을 맞이해서만 끝난다, 이런 말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에 정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일궈냈던 그런 하나금융그룹이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정말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발자국이 하나금융그룹 내부로 이어진다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발자국은 이제 밖으로 향해야 되고 하나금융그룹은 후배들에게 맡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더 먼 미래, 그리고 먼 훗날의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저희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